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3회차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론부터 보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 특히나 이 테이블 매너에 대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문제로 쓴다라는 건 전체적인 내용을 5개의 보기에 다 활용을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오답으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몇 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연령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상석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직위가 위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자리를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직위마저 똑같다라고 하면 여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3번. 빵은 칼을 이용해 자르는 것보다 손을 이용해 떼어서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래서 식사하실 때 머리에다 손 대시는 거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4번. 고급 식당의 경우 빈자리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예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디너의 경우, 저녁 식사의 경우는 뭐 철저하게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5번.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 흔히 우리나라 이제 봉사료라는 관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팁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액, 이제 오타예요, 오타. 청구액의 4.4% 정도를 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슨 세금 띄나요? 4.4%게. 네,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 보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액이 아니라 청구액의 10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시겠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차지에 대한 측면이요,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쉽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비가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아니라. 왜 이럴까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국제소비자기구가 제시한 소비자의 5대 책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소비자기구가 제시한 소비자의 5대 책무는 비판적 의식, 자기 주장과 행동, 사회적 관심, 환경의 자각, 연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그럼 1번 사회적 관심 해당하죠. 2번 비판적 의식 해당합니다. 3번 환경의 자각 들어가 있죠. 4번 자기 주장과 행동 분명히 있어요. 5번 소비자 활동의 표준 확립, 네, 이런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제소비자기구가 제시한 소비자 5대 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분명히.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또한 암기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만, 딱 5가지만 한번 입에 이렇게 입에 되풀이 되도록, 입에 익숙하도록 한 번만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를 보고 이제 소비자보호법 내용 중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자, 여기까지도 몰라도 되겠어요.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뭘 한다?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기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일단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로 딱 키워드를 잡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소비자의 능력 향상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능력 향상이라고 얘기가 되면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교육이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래의 적정화라는 걸 딱 떠올리실 수 있겠죠,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주요 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주요 시책 및 주요 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소비자의 정보 제공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이런 얘기 나오면 개인정보의 보호 이건 말씀드리나 마나. 그 다음에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라고 나오고요.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소비자 분쟁의 해결 이렇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꼭 한번 키워드를 활용해서 기억을 하시면 향후 문제 유형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피해 구제 신청에 관한 조항에서 괄호원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라고 나오는 겁니까?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어디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다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한 군데가. 그게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딱 접수가 되면 이 피해 구제에 대한 신청이 접수가 되면 30일 심사를 하고 만약에 연장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6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를 권고합니까? 합의를 권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위의 기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접수가 되면 똑같이 30일 동안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간 연장이 됩니까? 이건 법조문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장 가능하다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명하게. 네,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 당사자와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라는 걸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15일 동안 권고가 됐는데 15일 동안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뭐 한 거로 본다? 수락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희 소비자 분쟁의 피해 구제 신청에 관한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답은 1번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기억은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문제가 이렇게 길까요?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용어의 정리라고 나옵니다. 1번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흔히 저희가 이걸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도. 3번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에 상관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을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실제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가명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일부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어 있죠. 일부가 맞는 거고요. 추가 정보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거. 자, 이렇게 바꾸시는 게 원칙입니다. 3번 내용. 자, 나머지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요. 정답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네 가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출제가 될 때 3번 그대로 답이 나오면 저희한테는 뭐 좋은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출제 경향이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걸로 바뀔 경우에는 대비가 좀 필요하십니다. 분명하게 그 관점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5번 좀 기억하십시오. 5번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일전에는 저게 답이었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스무리한 게. 다음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 식별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유 식별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식별정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가지가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여권번호, 세 번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네 번째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이렇게 되면 아닌 건 뭘까요?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자, 이건 해당하지 않죠.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음 보기 위반 정도에 해당될 경우 산정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일단 보기를 좀 볼게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고의 또는 중과실 10만 건 이상입니다. 10만 건 이상이에요. 분명히 이상. 자, 이상이라고 나오면 얼마요? 이건 저희가 뭐라 불러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 매우 중대한, 이해가시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나오는 이 산정, 쉽게 해서 벌금의 산정 기준도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건 키워드가 될 리가 없어요. 왜? 똑같거든요. 그래서 10만 건 이상 꼭 기억하세요. 10만 건 이상이라고 나오면 3억 5천. 만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 똑같고 10만 건 미만이라고 나오면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미만. 만약에 경과실, 예, 이건 또 밑에 거와 10만 건 미만은 똑같거든요. 이번에 또 키워드를 경과실로 봐야 돼요. 경과실, 이건 1억 원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의 또는 중과실은 두 개예요. 두 개.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10만 건 이상이라고 나오면 3억 5천. 고의 또는 중과실 10만 건 미만이라고 나오면 2억 3천. 이해가시죠? 이번엔 달라져요. 10만 건 미만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엔 경과실이어야 돼요. 경과실로 인한 10만 건 미만, 이건 1억 원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아주 짧은 키워드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피고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성인학습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 문제 또한 거의 오답이 조금은 고착화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최근 들에 와서는 좀 답들을 다양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승진에 대비한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분명히 저희 이거 성인학습 교육훈련에 있는. 2번. 종사원의 불만과 결근,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3번. 재해 및 기계 설비, 소모 등의 감소에 유효하다. 맞아요. 4번. 새로 도입된 신기술에 대하여 종사원의 적응을 원활히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교육 효과에 나오는 거예요. 5번. 신입사원이 기업의 규정과 방침을 파악하여 자신의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항상 긴장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을까요? 네, 신입사원은 기업의 내용, 방침과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친근감과 안심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친근감, 안심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 동일한 문제 유형은 5번도 답이었어요. 이 문제 유형이 19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교육 훈련을 위한 강의 기법 중 역할 연기 교수법. 자, 역할 연기 교수법 저희가 알고 있는 롤플레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단점. 1번 연기 놀이로 끝날 우려가 있다. 연기 놀이로 끝날 우려가 있다. 맞아요. 2번 교육 훈련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 맞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3번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맞습니다. 4번 다른 방법과 병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맞아요. 이거 역할 연기하는 것만 보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자기의 습관을 알 수 없고 발표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요, 아니요. 이건 자기의 습관을 알 수 있고 발표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이 5번 설명은 바꾸게 되면 장점이 됩니다. 단점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역할 연기법을 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알 수도 있고 발표력도 향상되고, 자, 이건 역할 연기 교수법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유형은 이젠 익숙해지시죠. 장점과 단점을 물어볼 때 반대편에 있는 걸 문제 보기로 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워딩도 바꿔내고 있다. 이 관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건 내가 장점과 단점 중에 나는 두 가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가지를 기억하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 중 마무리, 클로징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1번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첫인상 못지않게 끝인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2번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고 잘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을 한순간에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실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3번 멋진 마무리는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요점이면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정해진 시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자, 이거부터 이상해요. 본론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부연 설명을 통하여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본론 부분에서 실수로 내용을 잘못 설명했다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다시 정정하려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청중한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준비한 결론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설명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5번 마무리 단계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하여 강조하도록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4번 설명이 맞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쭉 이번 2021년도 3회차 문제를 쭉 보셨다면 혹시나 제가 이 9번의 영상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혹시 한 가지 생각나시던가요? 네, 지금 놀랍게도 저희가 맨날 꼼수라고 하면서 문제가 길어지면 5번을 먼저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난데없지만 이번 시험에는 거의 5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을 정도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꼼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꼼수는 모든 것에 통할 가능성이 이만큼 희박하다는 겁니다. 네,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무론 마지막 파트,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 있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렵지는 않게 조금만 집중해서 보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무론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하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1년 4회차 문제를 먼저 본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21년도 4회차 난이도는 지금 확인하셨던 2021년도 3회차 난이도보다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간 더 난이도가 낮아졌던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신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시험 대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희도 감사한 거고요. 매번 똑같이 나는 좀 더 추가적인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위아래 화면, 오른쪽에 저희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저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저 다양한 포맷의 형태로 이루어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그냥 제공해 드리진 않고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가입하시고 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질문하시면 전부 다 회신드립니다. 네, 어떤 커뮤니티도 하지 못하는, 여기는 저희는 카페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제 자체가 지금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대한 건 전부 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유료화된다 손치더라도 전혀 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리고 한 번 접수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분명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초반에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으로 출판했던 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들입니다. 이북의 형태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세 권 중에 한 권만 구입하셔도 나머지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 세 가지의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카페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니까요. 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가 2021년도 4회차 지난 4월 11일 날 진행됐던 CS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